애를 스스로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려면 막 나도 출근 시간을 안 지키고 그래 한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막 얘가 막 숟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은 비켜 하면서 막 이렇게 떠먹이고 너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교육에 기대게 되는 어른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너 확률 통계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그래서 좋다고 말할 때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네. 이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결론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네. 8시간을 꽉 채워서 퇴근하면 그것도 어려운 회사들도 많긴 하지만 뭐 어쨌든 8시간 법정 시간 8시간 노동이 엄수된다고 네. 가정하고 네. 그럼 출퇴근에 1시간 또 이렇게 그렇죠. 없어지고 그럼 집에 도착하면 8시인데 네. 8시에 아이와 만나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리과정이 어떻게 변했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애가 또 키 크려면 10시간은 재워야 되는데 그죠,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통 뭐 연장 보육을 한다고 해도 보통은 4시 반 이쯤에 그렇죠.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랑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부모님들의 생활 패턴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도움이죠. 받으면 좋죠. 네, 돈도 받고 도움도 받으면 좋은데 어쨌든 할머니가 봐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이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딱 원하는 만큼만 그리고 너무 앞서가려고 아이를 푸시하면 오히려 아이가 번아웃이 오고 흥미를 잃으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그 아이의 보조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교육 강도를 주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관심과 어떤 인격적인 수양과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도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굳은 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육아의 어려움, 육아 환경의 척박함을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고 엄마도 아빠도 시간이 없는데 내가 자리 비운 동안에 얘가 한 글자라도 배워야 돼. 좀 빨리 바로 홀로 서기를 해서 네. 알아서 바지도 입고 네. 밥도 떠먹고 화장실도 가고 야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되냐 하면서 떠먹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 출근해야 되는데 떠먹으려고 하면 답답하거든요. 탁 치고 이제 막 뛰어가서 그러니까 애를 스스로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려면 막 나도 출근 시간을 안 쫓기고 그래 한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5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막 얘가 막 숟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은 비켜 하면서 막 이렇게 떠먹이고 너 언제까지 떠먹여줘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환경이 사실 어렵게 만들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교육에 기대게 되는 어쨌든 어른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로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미래 세대가에게 유망한 직업이 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지금 영유아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때 시기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무엇을 좋아하고 이 일을 왜 해야 할까? 그런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잃고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일단은 본인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익에 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저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돈 많이 벌면 내가 왜 일하는지를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도 바라고 있는 바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회사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질문에 훨씬 더 명확하게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재밌고 즐겁고 또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과거의 나에게 다른 건 몰라도 확률과 통계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고 알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 확률 통계 배워가지고 자료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실제로 그걸 많이 배워놓으면 네.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기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네, 작가를 하거나 그 일반 회사에서 맞아.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데도 되게 많은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예. 정말 그 확률 통계 네. 부분은 네. 어느 일을 해도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5살 때부터 확률 통계 학원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 아이가 좋아하면 네, 아이가 좋아하면 확률 통계, 너 확률 통계 좋아하시러, 좋아하시러. 그래서 좋다고 말할 때까지 물어보지 마시고, 예. 확률이 뭐야? 5번 했는데 2번 됐어. 그럼 이 확률이 몇 프로일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개도 못 쓰는 내 아이한테.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미래 세대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세대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주변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사회에 미치는 해악들을 맞아요. 체험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행한 것도 되게 불행한 거지만 네, 네. 불행한 사람들이 그 불행을 이렇게 퍼뜨리고 접하는 다니는 것도, 예,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기 교육이랑도 조금 그러니까 이야기가 맞닿는 이야기인데요. 뭐 조금 쉬어가더라도 네. 조금 내가 늦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네. 네, 좀 더 멀리 보고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조금 더 노력하는 편이 뜻깊게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듣기 좋은 말이지만 딱히 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네, 말씀. 저는 예. 용감히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얘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10가지 부분 중에 뭐 7가지를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있죠. 막 20년 뒤를 생각해보면 얘네가 큰 차이는 안 나요, 사실. 맞아요. 예, 그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쫓기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쫓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게 네. 사실은 되게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네. 근데 뭐 사교육에도 그래서 많은 부분 투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이에게 사교육으로 뭘 가르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좀 더 아이와 부모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네, 맞습니다. 좀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삶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또 여유로워져요? 또 그걸 생각하면 뭐 하여튼 노력해 봅시다. 네, 노력해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나와주신 김재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과학적인 아빠 노릇, 엄마 노릇이 궁금하신 분들, 그럼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